비트코인은 보시면 이제 그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장대 그 주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여기 예, 또 조정 내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해야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십자 이게 캔들로 보면 십자 이게 십자는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캔들에서 십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사는 척과 파는 척, 이게 매도세하고 이게 매수세, 그 팽팽했다는 얘기, 팽팽했다는 거. 힘에 있어서 이렇게 파는 쪽과 사는 쪽, 파는 쪽도 있고 사는 쪽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팔고 이제 수익을 챙기는 쪽도 있고, 싸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쪽도 있을 것이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팔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십자가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매도세와 매수세가 이렇게 팽팽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이제 구간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거죠. 횡보. 이렇게 횡보를 앞으로 이제 좀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RSI, 그러니까 RSI로 하도, RSI가 여기 60, 여기 거의 한 70, 80대 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RSI가. RSI가 보시면 여기 한 66, 67, 70, 거의 67, 60대 후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게 고점권에 왔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 일주일 동안 이게 20 몇 프로 오른 거, 26%인가 오른 겁니다. 이게. 이 주봉 하나가, 이게 플러스 한 20, 한 7%, 26%, 일주일 동안 27%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급등한 거죠. 일주일 동안. 이런 급등들이 왜 나오냐는 얘기죠. 지금 은행이 망하고, 막 지금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스위스 은행이 흔들리고, 또 도이치뱅크가 막 지금 어쩌고저쩌고 오고, 이런 막 진짜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형 악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왜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흐름을 지금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만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여기서 또 한 2, 3주 이렇게 좀 횡보를 해줘야죠. 이렇게 횡보를. 그래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이런 이제 구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구간 중에 있다. 제가 비트코인은 지금 이게 기술적 해석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해석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 나쁜 흐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진짜 그 좋은 흐름들만 모여서 지금 어떤 차트를 그려가는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할 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한 3주째 그러니까 지금 막 조정을 해도 이렇게 막 지금 내려오는 조정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이게 음봉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십자 내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으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하는 거죠. 기간 조정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다.
지금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흐름들이 왜 좋냐? 지금 그 악재들이, 지금 나온 악재들이 비트코인한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니프를 보면, 이제 니플도 이게, 니프를 보면 지금 1, 2주 사이에, 1, 2주 사이에 이 니플도 이게 알트코인이잖아요. 알트코인. 지금 여기 최근에 보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 여기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봤을 때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최근 한 2주, 이번 주는 이제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현재 1주, 2주 동안 봤을 때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온 게 이 리플입니다. 리플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플이 이제 소송에 대한 어떤 재판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리플의 흐름이 이렇게 좋은 것은 그 세력들이 지금 리플의 재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재판은 앞으로 해봐야 아는데, 음? 이게 리플이 이길 건지 질 건지 이 재판은 이제 해봐야 아는데, 그 제가 얘기했죠. 이 재판의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면, 이게 리플의 결과가 나쁘게, 재판의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리플의 흐름이 지금 좋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력들은 재판의 결과가 좀 좋게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리플의 흐름이 이 재판의 결과, 이건 미래죠. 미래의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 건데, 이 미래에 나올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올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플에서 선반영되고 있다. 선반영.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선반영. 나중에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막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세력들은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아무튼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아무튼 이리저리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세력들이 아마 그 미래에 나올 어떤 호재를,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게 미래의 호재가 되겠죠. 이 미래의 호재를 미리 선반영해 간다. 뭘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통해서 선반영해 간다. 제가 있죠. 투자해서 개인들은 자꾸 이제 가격을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재료가 나오고 나서, 호재가 나오고 나서 그 호재를 근거로 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 호재가 나왔을 때가 그 고점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세력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개인들보다는 정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은 미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확률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래서 미리 선반영을 시키고 진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세력들은 판다 얘기죠. 올려놓고. 그 팔려면 미리 올려놔야죠. 호재를 이용해서 비싼 가격에 팔려면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올려놔야죠. 이 말 이해 가세요?
호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올려놔야 호재를 이용해서 비싼 가격에 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다, 선반영. 그래서 지금 니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 저희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니플은 아마 지금 이제 거의 원금 근처 왔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좀 더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그때 사고 멈춰 있는 분들도 아마 지금 그래도 원금 근처는 왔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포기를 않고 끝까지 관리하면 결국은 그게 없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만 안 되면 이게 종목이나 이런 알트코인은 이게 항상 조건이 뭐냐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잘 골라야죠. 특히 개별주나 알트코인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잘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주일, 2주일 동안의 알트코인들, 그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리플의 흐름이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 그것은 아마 그 재판의 결과가 아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세력들은 이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놓자. 이런 얘기겠죠. 그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튼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세력들 입장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놓자. 그리고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호재를 이용해서 다 팔든 일부를 팔든 이렇게 하겠죠. 자, 이제 그건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렇게 또 리플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것은 이 리플이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플의 흐름이 좋다. 지금 현재 리플의 흐름이 지금 좋다는 것은 이 리플의 흐름이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플의 흐름이 좋으면 다른 알트코인들한테도 다른 알트코인들의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흐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플의 흐름이 좋으면 리플도 시가총으로 따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이게 3위권에 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1위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으로 1위고 이더리움이 2위고 그다음에 리플이 3위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중장기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재판이 걸려 있고 하지만 실제 리플은 지금 은행에서 어떤 그 환전과 관련해서 아니면 송금과 관련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트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많은 은행들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고 실제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플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세 개는 이렇게 중장기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기다리니까 때가 오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많은 수익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은 종목이나 이렇게 좋은 알트코인은 이게 펀더멘탈이 있는 이게 좋은 알트코인은 알트코인 중에서 이렇게 중장기를 할 만한 알트코인은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언제 상장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니까 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는 다르지만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 이게 비슷하다, 비슷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보고 이게 이더리움 주봉을 이렇게 보면 딱 보고 아 그림이 비슷하구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구나. 이렇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 이 그림이 내가 과거에 1년 전, 2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에 봤던 어떤 종목의 차트하고 비슷한데 그때 그 종목이 막 3배, 4배 갔었는데 이런 차트를 그리면서 3배, 4배를 갔었는데 이 종목에 지금 차트 그리는 게 그때 많이 갔던 종목하고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종목, 과거에 내가 봤던, 실제로 내가 하면서 봤던 그런 어떤 차트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어떤 차트하고 딱 연결이 되면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게.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그때 그 종목이 그렸던 그런 차트 비슷한 그림을 이 종목도 그려가지 않을까? 그런 그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해석한 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 그러니까 전에 지금 똑같진 않지만 지금 뭐해서 아무튼 이게 제가 이제 앱토스나 스레스홀드 이런 그 두 알트코인 주면서 제가 대박 비슷한 어떤 목표를 한다. 그것은 제가 업비트에 있는 어떤 알트코인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는 과거에 그 어떤 알트코인이 이렇게 막 몇 배 가는 그런 그림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앱토스나 이런 스레스홀드 이런 차트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 기술적인 해석도 잘 하려면 이게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역사. 이 종목들의 차트의 역사를 아셔야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패턴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그 차트를 다 외울 수는 없죠. 어떤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 패턴들을 지금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나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미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흐름도 좋고 뭐 리플도 지금 흐름이 좋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게 도미넌스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자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진 밑에 것이 이게 이제 도미넌스인데 여기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언제 올라가냐면 이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 꺾일 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거기가 보면은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이렇게 꺾일 때. 그 다음에 여기 꺾일 때. 여기 그려보면 여기 꺾일 때, 도미넌스가 내려올 때.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로 보면 이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럴 때 이런 구간, 요런 구간 있잖아요. 요런 구간. 비트코인은 내려오는데 이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간다. 알트코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내려오는데 여기서 알트코인들은 간다. 여기 꺾일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꺾이잖아요. 꺾여.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고점 근처에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도미넌스는 꺾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이렇게 하이브 같은 걸 드렸던 데가 여기, 여기,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도미넌스를 내려올 때, 이때 그때 하이브가 그때 알트코인 대장이었는데, 이게 하이브가 그때 제가 드리고 나 일주일에 한 5배 이렇게 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요렇게. 도미넌스가 꺾일 때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가고, 그 알트코인들 중에 이렇게 대장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이제 몇 배를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인데,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자, 이런 데서는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계속 막 5%, 10%, 뭐 20% 이런 건 가지만, 그런 파동들은 나오지만, 제가 얘기하는 뭐 2배짜리, 3배짜리, 4배짜리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배짜리 알트코인 중에서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몇 배짜리 이런 파동이 나오려면 도미넌스가 꺾여야 된다. 근데 지금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횡보하잖아요, 횡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앱토스나 스리스월드나 이런 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뭐 2배든 3배든 4배든 이렇게 가려면 요게 꺾여야 된다. 요게 꺾여야 된다. 그럼 꺾일 거냐? 저는 꺾일 거라고 봐요. 자, 그게 이제 언제냐가 문제지. 근데 그건 이제 막 아주 먼 후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음? 비트코인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8,200만 원, 여기 8,200만 원이 여기서 보면 굉장히 멀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정말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멀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 고점 근처 가면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장대 양봉. 그러면 그냥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올려놓고 여기 이게 주봉 4개면 한 달이니까요.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올려놓고 보세요.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올려놓고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올려놓고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때가 되면 응? 이렇게 여기도 때가 되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날이 올 거란 얘기고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멀은 것 같지만 이게 갈 때가 되면 이 장대 양봉 몇 개만 거치면 올라간다.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 근데 이게 도미넌스로 보면 지금 이제 아직 꺾인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앱토스나 스레스홀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배짜리로 올라가려면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도미넌스가. 이제 그것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 꺾이는 그림이 나올 거냐? 나올 거란 얘기죠. 자, 이제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시면서. 자, 이제 이게 도미넌스가 꺾여야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앱토스나 시레스홀드 이런 그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큰 파동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 자, 자, 참고로 보시고, 이게 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차트들을 이렇게 근거로 하면서, 이렇게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장기를 하려면 뭔가를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머릿속에 이게 두려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왜, 응?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린 건 아니지만, 앱투스나 스레스홀드를 드린 거는 여기쯤에 드린 거예요. 여기쯤, 제가 여기쯤에. 여기쯤에서. 그렇잖아요. 3, 4주 전에 드렸은 거니까. 한 달 한 반 정도 됐나요? 제가 드린 지가? 그럼 한 5, 6주 된 거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막 지금 몇 달 된 것 같죠? 아닌데. 제가 앱토스 스레스홀드 드린 지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보고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한 5, 6주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막 몇 달 된 것 같죠. 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로. 기다리면 그래요. 기다리고 이게 막 금방금방 안 가면 이게 막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올라가면 시간이 빨리빨리 간 것 같은데 이게 막 몇 주째 안 가면 막 몇 달 걸린 것 같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게 투자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알트코인을 이렇게 기다릴 때는 이 도미넌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도미넌스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미넌스가 꺾일 때까지. 그럼 도미넌스가 꺾이는 날이 올 거냐? 오죠, 왜 안 잘못 들어서 와요? 아니기로 그게. 하나. 응? 우리 소리도 다 들려. 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들려.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 자, 주하나 중요한 내용들에서 지금 장난치면 안 돼. 자, 그래서 도미넌스는 이제 어디서 보냐, 그러면 이제 거기 트레이딩 뷰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딩 뷰. 여기 트레이딩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 이렇게 검색하시고,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속에다가 요거 비트코인 비트.시토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런 것도 유튜브에 보면 설치하는 방법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설치해서 보시면 돼요. 이왕에 이제 비트코인도 하고 저희가 알트코인도 주하나. 하니까 이렇게 우리 설치를 해놓고 하나씩 축하하자. 응? 보시면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저희가 비트코인도 하고 알트코인도 하니까. 알트코인도 저희는 그냥 이렇게 몇십 프로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상승 흐름에 있을 때 비트코인 상승자로 갈 때 그래서 한두 개 알트코인이라도 이렇게 좀 한 몇 배짜리 예전에 하이브처럼 이렇게 몇 배짜리 알트코인 한번 관리를 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근데 그 지금 왜 그 스레스홀드나 앱토스 비트코인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이게 아니고 이 도미넌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얘기죠. 자,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비트코인 간다고 막 이더리움 아까 보세요. 비트코인 가는데 이더리움은 또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못 가잖아요. 근데 또 이더리움은 못 가는데 또 리플은 또 가잖아요. 이런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업비트에서 찾으려면 사실은 그 지금 한 191개인가 있잖아요. 그 191개 알트코인 이 차트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그게. 이거 봐도 잘 이제 봐도 모르겠고. 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본인들이 하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자꾸 보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땐가는 그뭐 190개 그 알트코인 쭉 훑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시간 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쭉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공부를 본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들고 있는 거 가지고 해봐야 그건 분석밖에 안 됩니다. 자, 계좌는 뭐 지난주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지난주나 뭐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뭐 거기가 거기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했듯이 그 본인들 계좌는 항상 원금을 항상 기억을 하셔라. 원금을 기억하셔라.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항상 원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원금을. 원금. 이 숫자는 어차피 흘러가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그래서 이 숫자 두 개. 이 두 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의 내 계좌에 오야 될 숫자고, 이건 지금 현재 내 계좌에 있는 숫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지수가 2,900, 3,000 이렇게 갔을 때, 요걸 접근해 가야 된다. 요걸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 계좌를 보셔야 본인들 계좌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 종목 하나하나 보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목은 언제든지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는데 내일 봤더니 오늘 산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 흐름에서든 뭐에서든 더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근데 어제 산 종목이 그냥 원금 근처에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종목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오늘 찾은 종목이 어제 산 종목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이걸 판단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옮겨 갔으면 옮겨간 종목이 더 흐름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죠. 100%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70% 80% 확률로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목을 옮겨 갔으면 10개 옮겨 갔으면 10개가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옮겨 가서 한 7개 8개 종목은 좋아야 된다. 이게 확률인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무조건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진짜 내가 아무튼 흐름이 좋을 걸로 확신이 된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봐서 확신이 된다. 그러면 과감히 옮겨가야죠. 그게 본인들 계좌를 자꾸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잠깐 보면 오늘 시장은 오늘 뭐 개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볼 필요 없어요. 개인이 샀다. 그러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근데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 개인이 코스닥을 많이 산다는 것은 뻔하잖아요. 뭘 많이 사겠어요? 2차 전지죠.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걸 막 사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런 거고요. 이제 내일 이제 또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어떤 수급을 보이느냐.
오늘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 수급이 중요한 거죠. 내일 수급이. 내일 시장이 지수 흐름이 내일 좋으려면 내일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과 누가 사고 누가 팔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여기 보세요. 환율이 여기서 캔들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으셔야 돼요. 캔들이 지금 보면 여기 최근에 이게 일봉이거든. 일봉 보면 다른 캔들은 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딱 어떤 캔들이 지금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 장대음봉이에요. 장대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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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세요. 지금 막 그렇게 악재가 많은데 보세요. 악재가 막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뭐 도이치 은행, 뭐 스위스 은행 지금 악재가 연이어 나오는데 왜 환율에서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나요? 장대 음봉. 응?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왜 장대 음봉이 나와요? 장대 양봉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 최근 들어서 여기 수많은 캔들이 있지만 결국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음봉 그 캔들은 뭐냐면 이 장대 음봉 두 개예요. 장대 음봉 두 개.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하고 이 장대 음봉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악재로 생각하면 악재 진짜 이게 악재라면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반대로 나와야 돼요.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올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이게 악재가 진짜 시장에서 투자에 진짜 이 악재가 악재로 작용한다면 지금 은행들이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악재가 진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이 환율에서 캔들이 반대로 나와야 되나 반대로 응? 지금 이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악재가 시장에서 보면 이 시장에서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아니고 거꾸로 호재다라는 것을 뭐가 증명해 주냐면 이 장대 음봉 두 개가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아시면 된다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 캔들 하나하나를 다 읽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차트를 잘 볼 줄 알고 차트를 잘 읽는다는 것은 결국 특징 몇 개만 볼 줄 아는 거예요. 특징 몇 개. 특징 몇 개. 특징 몇 개만 찾아서 그걸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줄 알면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중심도 잡히고 본인들이 어떤 멘탈도 잡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서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본인들 투자 내용을 끝까지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해석은 막 거기 있는 그림 나오는 막 캔들들 다 보고 이평선들 다 보고 그 거래량도 다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특징적인 게 몇 개만 딱 특징적인 게 몇 개가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리고 특징적으로 들어오는 그 몇 개 그림이 해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래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몇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나온 캔들은 요 두 개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캔들들은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을 누가 그렸냐는 얘기죠. 이게 누가 그렸겠어요? 이 세력이 그린 거죠. 환율 시장에도 세력이 있으니까요. 환율 시장에도 위안 시장이죠. 이게 위안 시장, 환율 시장, 이게 위안 시장, 위안 시장. 위안 시장에도 세력이 있죠. 세력. 그럼 이 장대 음봉을 누가 그렸냐? 이 세력이 그렸죠. 개인들이 그렸겠어요? 이 세력이 그린 거지. 그러면 이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 또 때가 지나면 언젠가 또 장대 연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요렇게. 그건 미래의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 그런 그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고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과거 데이터지만 이 과거 데이터의 특징을 내가 잘 찾아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그런 미래에 그려질 그림도 세력에 의해서 그려질 미래의 그림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70% 80%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을 내가 제대로 봐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시장을 내가 제대로, 미래의 시장을 내가 제대로 볼 줄 아니까, 그러면 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봐가면서 내 투자를 관리해 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할 리가 없죠. 그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경제 지표하고 다르잖아요. 경제 지표는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보면 긍정적이고 이것 보면 부정적이고 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 사야 되겠고 이걸 보면 팔아야 되겠고, 이게 경제 지표예요. 그래서 큰 베팅을 못 해요. 경제 지표 해가지고는. 이 기술적인 해석을 잘해야 제가 얘기하는 막 1억 몇억 베팅을 딱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드리는 타이밍에서 사실은 1억 딱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금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런 종목. 앞으로 그런 종목 만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있으면 막 드리죠. 없다니까요.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뭐냐.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달러 인덱스도 뭐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도 여기 그죠? 장대 양봉 내려오잖아요.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사실 이렇게 3일 계속 이어진 게, 이 사실은 봉 하나짜리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리지, 사실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 이게 장대 음봉이죠. 음봉, 음봉. 달러, 이 장대 음봉,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장대 음봉 낸다는 거는 지금 달러 값이 지금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 값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달러 값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달러 값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막 뚝뚝뚝,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격이. 그러니까 그거에 반비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 보세요. 이 장대 양봉 내렸잖아요. 장대 양봉으로. 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결국 세력이 이걸 그릴 때는 이걸 머릿속에 두는 거고, 이걸 그릴 때는 이걸 머릿속에 두는 거고, 이걸 그릴 때는 이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세력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차트 그림을 통해서 이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달러를 가지고 시장을 설계를 해가는 거죠. 설계를. 그 달러 시장을 이렇게 설계해 가면서
요거에 다른 쪽에 있는 또 비트코인 시장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해가는 거죠. 달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올려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직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캔들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에 제가 캔들 얘기를 좀 하잖아요. 개인들은 이게 캔들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 흐름으로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저희한테는 저희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자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지금 뭐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악재라면 지금 미국의 지금 그런 막 그 은행 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악재라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막 내려가야지 않겠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왜 나스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왜? 왜 이렇게 갑니까? 나스닥이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지금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나스닥이 왜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가야지. 여기도 깨고 내려갔어야지. 여기도 깨고 내려갔어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도 깨고 내려갔어야지. 왜 위로 가고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바이든 임기가 지금 3년 차에 들어섰다. 3년 차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미국 시장의 흐름이 괜찮을 거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지금 3년 차에 들어섰다.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될 건지를 미국 대통령들의 3년차 임기 때 미국 시장들이 어떤 흐름을 갔었는지 그 통계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악재들하고는 다르게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달러의 흐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지금 거꾸로 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나스닥은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제가 여기만 얘기했지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런 악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가 지금 3년차 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또 시장이 좋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시장을 놔두고 개인들은 이 걱정 저 걱정 그냥 이것 보고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또 내일은 어떤 악재 나오나 응? 또 악재를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투자가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시장 보시오. 우리 시장은 행보하고 있잖아요. 행보 제가 얘기했죠. 왜 코스피도 여기서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여기가 2134가 바닥이었고 여기서 각도가 달라졌잖아요. 각도가 그 각을 많이 세운 건 아니지만 각을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세웠고 그 이제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악재가 막 나오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는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횡보. 근데 코스피가 왜 횡보하냐? 대장주가 없다는 거죠. 대장주가 없다. 코스피에는 지금 대장주가 없다. 그 코스닥은 다르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미 여기가 바닥이었고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시장 폭락 나오네 어쩌나 막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계신 것 같던데
그분들이야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코스닥도 여기서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려놨고, 각을 돌려놨고, 근데 여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흐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스피는 횡보하는데 코스닥은 여기를 넘어간 건 아니지만 코스닥은 요 근처 가가 돼가잖아요.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은. 그 코스닥은 왜 상승을 하냐? 이 대장주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장주가 있다. 여기는 없다. 있다. 여기는. 그게 어떤 종목이냐? 그게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삼형제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악재 속에서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선방하는 거죠. 자, 그 시장은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코스닥은 거의 전고점 근처 다 왔어요. 이제 코스피는 좀 더 가야 되지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가 딱 보면 여기 장대양봉 나왔잖아요.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 왜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오물조물한 캔들로 막 이게 조그마한 캔들로 양봉 여기 조그마한 캔들로 움직이다가 그것도 막 이평선이 막 이렇게 모아 있는 이 뚫기 어려운 자리에서 장대양봉이 나왔죠. 장대양봉. 거기도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막 많이 실린 거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이게 제가 했던 아까 신정부에서 거기에서 지금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넘는 것도 이 장대 양봉이 한두 개 나오면 이게 가는 거예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대 양봉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만들 때는 세력들 머릿속에는 이런 장대 양봉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미리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세력들 머릿속에는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다음에 언제쯤 내가 장대 양봉을 만들겠다. 세력들은 이게 차트를 미리 앞으로 그려갈 차트를 미리 구상을 하니까 세력들은 응? 언제쯤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언제쯤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언제쯤 장대 양봉을 만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을 가겠다. 이게 세력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세력들은 돈을 가지고 차트를 그려본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 장대 양봉을 언제쯤 장대 양봉을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그리고 언제쯤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그리고 언제쯤 장대 양봉을 그래서 몇 개 정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 가격적으로 언제쯤 가겠다. 이게 세력들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그게 설계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도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 하나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 머릿속에는 또 다음 장대 양봉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일봉을 봤을 때. 그럼 그 장대 양봉 언제 그릴 거냐? 그러겠죠. 몇 개.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제가 얘기했던 게 7만 원, 8만 원. 일단은 이게 7만 원, 8만 원을 가려면 지금 6만 원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6만 2천 원 근처에 있으니까 7만 원, 8만 원 가려면 이런 짜잘한 이런 캔들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장대 양봉 몇 개를 거쳐야 간다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서 가지는 않겠지만 또 이렇게 짜잘짜잘한 이렇게 캔들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 몇 개를 거쳐서 가는데 이 캔들이 이미 세력들 이 삼성전자를 관리하는 이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머릿속에는
이 장대 양봉 몇 개가 이미 머릿속에 있겠죠. 지금. 그게 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앞으로 6개월, 1년 쭉 보시면 되죠. 쭉. 자, 그 삼성전자 뭐 이 삼성전자 흐름이 좋다는 것은 이 장대 양봉 하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뭐 캔들 볼 필요 없이 이게 장대 양봉 하나가. 그럼 반대로 세력이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 때는 세력 머릿속에는 이미 장대 양봉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장대 양봉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이 장대 음봉을 만들 때 장대 음봉을 만들 때 세력 머릿속에는 이게 한 달 후, 두 달 후, 이게 한 달 후, 두 달 후, 한 달 후, 두 달 후, 아니면 석 달 후쯤 언제쯤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게 좋을까? 그게 세력들 머릿속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그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관리하는 세력은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발표로 해서 나왔지만 삼성전자를 관리하는 세력은 이때쯤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언제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 세력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모르면 세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걸 그리려고 이런 수많은 캔들을 거쳐서 온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려고. 이거. 그 여기서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응? 이게. 자, 그 세력들이 어떤 이 차트를 그려가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이게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리미리 언제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언제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언제쯤 어떤 그림을 그래야 삼성전자를 내가 7만 원, 8만 원도 보낼 수가 있고 나중에 더 가려면 9만 원도 내가 갈 수가 있고 10만 원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계획과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개인들처럼 막 사고팔고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이 기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머릿속에.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건설. 일단 현대건설이 지금 상승 중이에요. 개인들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이게 상승 중인 거예요, 상승 중.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횡보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 중이잖아요, 상승 중.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이게 높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 올라간 높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개인들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차트로라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건설주의 대장주인 지금 현대건설은 상승 중이다. 지금. 그걸로 됐다는 거죠. 그 대장주가 이렇게 하락 중이 아니고 상승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업종에 어떤 때가 오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현대건설이 많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대장주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딱 받쳐주는 거죠. 이 건설 업종에 시가총액을 딱 받쳐줘야
이게 건설업종의 시가총액을 현대건설이 딱 받쳐줘야, 그래야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이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중요한 겁니다. 이 대장이 무너져 버리면 개별주들이 힘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많이 못 가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려면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 시가총액을 계속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는 못 오르더라도. 그래야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이런 종목들이 파동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시장이 안정이 돼야, 이게 대장주들이 안정이 돼야 결국은 시장이 안정되는 거고, 그 업종이 안정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개별주들이 어떤 테마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몇십 프로든 두 배든 세 배든 이런 파동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대장주, 제가 대장주를 자꾸 보여드리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게 왜 하지도 않는데 그 종목을 자꾸 보여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혼자서 이렇게 보실 때도 반드시 이런 대장주를 보면서 이렇게 대장주의 흐름들이 어떤지 이걸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업종들이 개별주 업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생각을 그런 순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가 지금까지도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은 여기 5일선하고 여기 11선, 그죠? 5일선하고 11선, 5일선하고 11선을 타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고점인지를 판단하려면 일봉으로 판단하든 주봉으로 판단하든 월봉으로 판단하든, 이게 고점인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최소한도 쓰리봉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건 투봉 아니에요. 이건 투봉 아닙니다. 이게 투봉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이고,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에코프로가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왜 고점권인지 알게 되겠죠. 나중에. 지금은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 이게 조정입니다, 조정. 그러니까 지금 거의 50만 원, 고점이 50만 원 근처 갔으니까 제가 그때 20만 원 중반에 드렸으니까 지금 거의 더블 갔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이걸 사가지고 이 그림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한 주라도 사가지고. 더 좋은 공부가 됐지 않겠어요? 한 주라도 샀으면, 그게. 자,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는 제자리잖아요. 제가 그 제자리. 이거 이제 거의 뭐 제자리죠, 제자리.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현재는. 시장이 달라요, 시장이. 아까 이렇게 에코프로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고, 여기 그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시장. 거기다가 시가총액도 다르고, 시가총액도 이것은 벌써 27조 막 28조고, 에코프로는 제가 드릴 때 6조 7조였잖아요, 6조 7조. 지금 거의 뭐 15조 20조 이렇게 가 있지만, 이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다, 시장이. 포스코홀딩스는 코스피 시장이고,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장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기 시장 보여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더 좋다. 그래서 왜 좋냐? 그래서 대장주가 있다. 주도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도주. 그게 어떤 종목이냐? 그 에코프로 삼형제. 예전에 셀트리온 갈 때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렇게 코스닥을 끌고 갔듯이,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삼형제가 코스닥 지수를 지금 상승시키고 있다. 지금 엄청 코스닥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이 악재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있다. 그건 좋은 거죠. 저희한테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 뭐 건설업종들이 안 가서 그렇지. 지금 그래도 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야 또 건설업종 차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안 들고 있다고 막 배 아프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안 들고 있는 업종이 이렇게 대장주가 있어서 가주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업종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이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자, 그리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피플 나온피플은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고점 아니에요. 나온피플 고점 아닙니다. 이런데 매집이에요. 매집 이런 게 여기도 매집이고 매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줄잖아요. 이 거래량을 주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 거래량을 주는데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은 거 아니지만 이런 거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을 이렇게 좀 떨어내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세력은 이런 게 세력인 거고, 제가 했듯이 이런 게 세력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는 것은 이것은 이게 세력이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세력이 물량을 줄이면은 이런 거래량도 여기서 다 나와야죠. 이런 게.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그 세력들은 그냥 물량 주고 그냥 가격만 조정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정받는 건 세력들이 조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게 단타 세력 아니면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거야. 그날 샀다 그날 팔고 뭐 그죠? 어제 샀다 오늘 팔고 이런 개인들이나 그 단타 세력들 있잖아요. 단타 세력들. 5% 벌어도 좋고 10%도 벌어도 좋고 이런 개인들. 그런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놔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렸던 나래 나노텍도 보세요. 나래 나노텍도 보시면 이제 바닥은 여기인데 여기는 멀고 보시면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런 이 거래량들이 들어왔다는 게 매집입니다. 매집. 그 여기서 막 꼬리 달고 매집 이게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구간을 이용해서 매집을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 윗꼬리 아랫꼬리 막 달고 있잖아요. 보죠. 그래서 개인들을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이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막 윗꼬리 아랫꼬리 막 단다는 것은 이게 막 그 개인들끼리 막 지금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밑에서 파는 사람들은 손절할 거고 위에 파는 사람들은 익절할 거고 이걸 막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력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중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이 이제 개인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타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음? 자, 그런 종목이다. 그죠? 칩셈 미디어도 자,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서 매집했고 그리고 이런 데 매집한 거죠. 매집.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거래량 주는데 가격은 올리고 있다. 막 큰 폭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 가격을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속 단타를 하는 거죠. 이게 파동이 나오니까 이렇게 캔들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게 막 단타 하는 겁니다. 단타. 이 개인들이 이게 윗꼬리 아랫꼬리는 이게 단타 하시는 분들이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테마주하고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르시면 안 되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종목들을 지금 제가 최근에 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3년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신정부 관련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들 관련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올해 한 1년 정도는 시장에서 아마 이 신정부와 관련된 이 정책주들이 지금 여러 개, 지금 테마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개 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테마와 관련해서 저희가 개별주들을 이렇게 잘 구성해서 관리를 해가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시장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장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해서 앞으로 제가 할 때 지금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물론 중간에 뭐 조정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막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오고 그럴 시장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이왕이면 지금 시장에 맞는, 저는 이제 개별주가 중심이니까 그 개별주를 이런 시장의 테마에 맞는 그런 종목들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결국 수익을 크든 적든 이렇게 꾸준히 쌓아가야, 그래야 시장 흐름 대비해서 본인들이 계좌가 결국 나중에 이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할 때는 2,800, 900 뭐 그 정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지금부터 해서도 그도 한 그렇잖아요.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장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그런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 테마와 관련된 이런 개별주들을 잘 관리해 가면 본인들 계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이 관리를 해 가야지.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악재들은 다 무시해야 돼요, 지금은. 그 근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막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설명들하고 실제 돌아가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사우디하고 뭐 미국하고 관계라든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게. 그런 거 언론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게. 응?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가상화폐하고 그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응?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거 언론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개인들 막 공포감을 몰아넣고 개인들 시장을 떠나게 하고 개인들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고 오히려 막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언론에 막 기사를 내니까 그게 일종의 세력들이 언론을 통한 어떤 그 언론 플레이다. 이게 보는 거고, 그래서 세력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때 되면 또 악재, 지금은 악재가 계속 나오지만 나중에 또 고점권에 가보세요. 시장이 고점권이든 비트코인이 고점권이든 그때는 오히려 지금은 반대라는 거. 그때는 또 계속 호재 나와요, 호재. 나중에 그때 가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때는 호재가. 지금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바닥권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비트코인도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증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게 지금 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의 주식시장도 제가 할 때는 미국 시장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보면 이게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악재 대비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튼튼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에서는 보면 그건 세력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을. 그건 좋죠.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시장을 차트로 보면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그 뉴스만 들으면 그냥 온통 걱정거리가 막 수없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그 이제 투자, 1년, 2년 후 투자자로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와 있으려면 지금 같은 시기를 잘 지내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아까 제가 특히 환율. 또 환율을 보면 답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세력들 생각이 환율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딱 잡으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